연습하지 않고 내가 잘 될 수는 없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숙달되지 않고는 늘 초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단지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내가 연습할 때 구사하고 같이 부탁을 해서 좀 봐주십사. 왜 그렇게 안 하다 혼자 힘들다 잘못하면 현 벗겨지면 혼자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땀만 흘리고 있어야 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 걸 겪은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옆에 나를 봐줄 수 있는 구사를 대동하고 항시 연습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현거는 연습은 혼자 해도 돼요. 대량으로 그건 얼마든지 혼자 해도 되지만, 각공을 만들 때는 반드시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고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가져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각공 관리하고 보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공은 사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게 습도예요. 습도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한여름에는 활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습도가 올라가서 그래요. 온도도 물론 있지만 온도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게 습도예요. 이제 습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점화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앞쪽하고 저 뒤쪽에. 이 앞쪽은 자주 쏘는 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주 쏘는 활을 이쪽에 놓고, 그리고 장기 보관활은 저 뒤다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습도와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 온도가 이쪽은 항시 매일 쏘는 아니면 자주 쏘는 활에 맞춰서 온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기 보관을 하게 되면 활이 너무 말라서 나중에 활을 올리면 부서져 버려요. 이 활에 심하고 꿀하고 대가 있지만 그걸 연결하는 건 미노브레풀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미노브레풀이 너무 말라버리면 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해서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라버리면 습도가 너무 없어갖고 너무 말라버리면 풀이 어떻게 돼?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활을 얹었을 때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장기 보관하는 반드시 저쪽 약한 온도에다가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가령 내가 활을 구입을 했어. 새활이야. 근데 새활을 내가 이제 계속 앞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상의를 해가지고 구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쪽에 보관을 하고 1년을 묵혀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저쪽으로 점화 온도 낮은 점화장에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점화 온도는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볼 때 가장 높은 때 대기 온도보다 한 5에서 10도 정도 높게 점화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이제 점화장 관리는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손 대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면은 서로 착오가 올 수가 있으니까, 점화장 온도 관리는 일단 다른 사람은 그냥 내비두시고 내가 계속 할 거니까, 단지 이제 상식적으로 평균 요즘 온도가 가령 28도다. 그러면 점화장 온도는 한 35도 정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온도예요. 그래야 낮에 우리가 쐈을 때 먹었던 습이 밤에 이제 점화장 안에서 습도가 또 어느 정도 분발이 되고, 그런 상황이 돼야 좀 활을 수명이 길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건 앞으로 또 이제 더 기회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오라도 상관없고, 아니면 차후에 이제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해공에 대해서 배울 게 또 많이 있어요. 활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각공을 원활하게 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쏘기 위해서는 내가 활을 알고 내가 활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고,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숙달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점화장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던데요. 지금 이쪽에 매일 온도 높은 점화장의 전구가 열전구예요.
근데 그 열전구에다가 내가 이제 그 열전구 위에 이렇게 망이 씌워져 있는데 철망이 씌워져 있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 내가 장갑을 위에 놔봤어요. 그때 장갑에 불이 붙더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열전구 가장 큰 열전구 위에는 많이 구부러지는 활을 너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궁대를 활을 다 쏘고 활을 궁대에다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묶어야지 대충 감았다가 이렇게 풀러져 가지고 이 궁대가 위에 닿아서 불이 붙으면 막대한 재산 손실이 올 수 있고 또 크나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열전구 위에는 이렇게 좀 벌어진 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구부러진 새활 같은 건 절대 놓지 마세요. 그건 꼭 각궁 쏘시는 분들은 명심하시고. 그리고 저것도 여기 넓은 놓지 말라고. 사선은 활 겹쳐 놓지 마세요. 옆으로 놓고 정 자리가 없으면 저기 활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내 활 위에다 내 활을 놓으세요. 다른 사람 활 막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겹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예의예요, 예의. 또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 각궁을 일단 자주 못 내고 보관하는 그 점화장 좀 약한 쪽으로 옮기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거기- 텀이 어느 정도? 거기다 놓을 때는 그 내가 가령 그 이제 활을 써야 되겠다. 저쪽 장기 보관하는 데도 놨는데 그러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쪽으로 옮겨서 저만 넣고 쏘면 됩니다. 또 없나요? 아는 게 없어서. 앞으로 할 차차 알아가면서 하면 돼요. 내면서 궁금증이 수시로 생길 건데 그때마다 이 연구님들 항상 전에 상주하고 계시니까 항상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되고요. 오늘 2시간 가까이 1시간 5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쉬는 시간 없이 굉장히 다들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주셔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연구님들에게 힘찬 박수.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죠? 예. 앞으로 그러면 좀 계속 꾸준히 이 각궁 교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지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내공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4회차나 5회차 정도로 그 커리큘럼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증 혹시 있으면 그때 메모했다가 그때 이제 궁금한 거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좋으신가요? 일요일이 좋으신가요? 일요일이 낫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치고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드시기에는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시켜 먹으려고 하거든요. 콩국수, 짜장면, 짬뽕 그리고 냉면 있습니다. 사천성에서 부를 건데 저희들이 냉면은 조금 옛날에 먹어보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콩국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콩국수 드실 분?